양계 농가들의 반대 시위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걀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추진하는 식약처의 발표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리도 다 빨가벗겨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참에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 현재 시중에서 구입하는 달걀에는 생산자와 사육 환경을 알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이 갓 생산된 달걀들을 선호할 것이고, 그로 인해 미처 팔리지 않아 헐값에 팔아야 하거나 재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농가들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농촌 사회 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이슈 현장 속으로입니다. 2월에 시행될 예정인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또 4월에 시행될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두고 양계 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관련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대한양계협회 농가들은 청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앞에서 한 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계협회 측은 포장 유통이 의무화되면서 산란일자 표기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무관한 산란일자 표기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 포장업은 달걀 유통센터의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최소 3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각 농가에서 선별 포장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량껏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계협회와 식약처는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들이 계속된다면 결국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은 영업마저 할 수 없게 될까 시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란일자 표기와 선별 포장업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대립된 의견은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지 현장 속으로 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양계 농가들은 식약처의 정책이 달걀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양계 농가들은 힘을 모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은 소비자들이 보관 환경이 아니라 산란 일자만 보고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계 농가들은 산란일자 표기는 살충제 사태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냉장 유통으로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소비자에게 최근 나은 알이 아니면 나쁜 계란이라는 인식을 줘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위해서 계란 껍데기에다가 산란일자를 표기해서 소비자들이 그 산란일자를 보고 계란을 선택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신설해서 모든 가정용 계란은 의무적으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달걀이 국내에서 유통된 이후 국내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모두 처분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식약처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오랜 논의 끝에 달걀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대책이라는데요. 농가들은 앞으로 시행될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처리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마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소비자가 계란 껍데기만 봐도 산란일과 사육 환경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현행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려 바뀌는 겁니다. 내년 2월 말부터는 산란일과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 환경 등 더 자세하게 표기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큰 농장은 매일 계란이 출하가 되지만 보통 작은 농장은 평균의 농장은 3, 4일에 한 번씩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농장에서부터도 산란일자 찌게 되면 계란이 차별화가 됩니다. 오늘 난 거, 4일 난 거. 그럼 상인이 와서 오늘 거나 어저께는 갖고 가겠지만 그저께 거 4일 된 거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죠. 영업에서 불리한 거예요. 다른 영업자를 이기려면 나는 무조건 산란일자 빠른 것만 가져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는 점점 더 재고 부분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쌓이는 계란이 진짜 나쁜 거냐. 단지 산란일자가, 생산일자가 하루 이틀 늦었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도 굉장한 피해를 입게 돼요. 왜? 좋은 계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조차 안 돼가지고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란 풍기하고 폭등하게 됩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이라는 기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각 농가에서 달걀 출하 후 세척과 포장 및 선별을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비용과 시간 역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 관해 안내문도 게시했습니다. 농가들은 먼저 영업 허가 신청을 낸 후 심사 후 선별 포장업장으로 선택되면 그 다음 해썹기관의 인증을 갖춰야 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생산량이 많은 데가 경기도 포천입니다. 포천시에 농협이라든지 어디서 운영하는 그 선별 포장업장을 크게 지어놓고 포천 농가들이 생산하는 계란은 전부 다 이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별 포장업장에서 검사도 하고 선별도 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시키죠.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최대한 많은 선별 포장업을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광역화된 선별 포장업을 설치하려면 전제 조건이 농가가 그 선별 포장업장으로 계란을 내준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농장 개별로 선별 포장업장을 받아버리면은 광역 선별 포장업장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저희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선별 포장업장의 영업 기준, 설치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 시설을 갖췄을 때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걸 해달라는데 식약처는 오히려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그 기준을 점점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선별 포장업장 기준이 축사 내부에도 설치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별 포장업장인지. 식약처의 정책에 반대하는 한 농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위도 농사도 멈출 수 없다 말합니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그는 특별히 위생에 더욱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두 번 다시 악몽은 생겨나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야 할 정책이 무의미한 정책일 뿐이라 그의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이 좋은 계란, 안전한 계란을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들도 거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설비 및 위생시설, 그다음에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만 수의 닭을 기르고 있다는 남 씨. 시간당 약 2만여 개의 달걀을 출하하고 있는 중형 농가인데요. 그는 올해 2월부터 식약처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소형 농가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농가들의 규모에 따라 사용하는 선별기계도 세척기계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남 씨의 농가에서는 육안으로 달걀들을 걸러낸 후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량별로 선별된 계란들이 기계를 거치고 등급별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각 농가들이 기르는 닭에 따라 결국 기계 설비도 공장의 규모도 달라지는 건데요. 만약 올해 4월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시행된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선별 기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계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의 규모 또한 넓혀야 한다는 건데요. 그 비용과 시간 등 많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선별 포장업에서 더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요 선별지에서 세척 과정을 거친 요 다음에 이 파란 검사기하고 혈관 검사기, 그다음에 자외선 검사기, 요걸 갖다 더하고 세척할 때에 요 물에다가 차염소 수산을 갖다가 넣어서 이 물을 갖다가 다시 정화시키는 그 장치까지 다 지금 갖추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선별장 자체도 해석 기준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식품 제조업 기준에 이 해석 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계장에서는 출하한 달걀을 1차로 선별합니다. 그 후 세척을 하고 건조 과정까지 마치면 세척 작업은 끝이 납니다. 2차 자동 선별을 통해 다시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다시 살균 작업을 마치면 냉장고로 보관되고 그 후 유통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유통센터를 갖춘 기업은 전국에 13곳. 일반 농가에서 유통시설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계 농가들은 정부에서 농가들에게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강요하기 전에 정부에서 GP 유통센터를 만들고 조금 더 안전한 달걀을 생산하기를 바란다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계란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고, 저희들 지금 일단 생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선별 과정, 안전한 계란, 신선한 계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은 생산은 다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으로 식용 선별 포장업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달걀 체란업에 종사를 하려고 그러면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은, 정부에서 이 시점에 그 과도한 그 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과연 농가가 인력 한두 명을 가지고 농장 관리도 지금 현재 어려운 판에 과연 그걸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런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안전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농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기관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 근데 하물며 농가에다가 그 제도를 맡겨놓고 그것이 안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식약처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농가의 현실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농가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하면 인정을 취소하든지 그러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건.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있는 걸 그대로 두고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는 제도를 완화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어쨌든 그거를 이행했다라는 어떤 결과지상주의로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은 식약처의 오만이거나 아니면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달걀은 상온에서 3주, 냉장에서 8주간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온, 냉장, 상온 등 보관 환경이 변하거나 열 등에 노출될 경우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산란일자 외에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출하하기 위해서 상인들 숫자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지만은 어떨 때는 상인들이 판매가 부진한다든지 소비가 줄어드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매일 가져가지 않고 하루 건너씩 오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산란된 날짜가 오래된 것들은 여기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매일 달걀을 출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란일자가 표기된다면 당연히 최근에 출하된 달걀만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공급과 수요량이 맞지 않아 남시의 농가도 재고가 쌓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는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상인들이 기피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농장에 쌓이게 될 경우에 저희들은 이 싱싱한 계란, 품질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계란을
단지 난각 일자를 찍은 그 이유로 해서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농장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고 그걸로 인해서 농장들이 전부 다 경영난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산란일자 표기가 꼭 돼야 하는 네. 이유가 좀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죠.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생산자들은 반대를 하고 나서는 입장인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고시하고 이제 1년 유예간을 드렸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계도 기간을 또 두려고 그래요. 한 6개월 정도를. 아, 일단은 그 2월에 네. 시행을 해보고, 이제 그렇죠.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네. 이제 네, 찾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6개월 계도 기간을 둬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산란 일자가 신선도에 대한 어떤 일정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산란 일자가 빠르다 해서 반드시 소비자 식탁에서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못 된다. 만일에 소비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알 권리 차원에서 계란 껍질에다가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거 하고 유통 기한을 정해서 그 이후에 산란 이후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소비자들은 후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산란 일자보다도. 근데 정부가 그와 같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산란 일자가 표기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소비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그런다면 일반 소비자들이야 전부 다 산란 일자를 표기해서 그럼 먼저 난 달걀이 좀 더 신선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알도록 생산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의 4자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발표했습니다. 4월부터는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에서 세척, 검란, 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는데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양계 농가들은 계도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신뢰를 잃는 건 생산자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걀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현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산란일자에 관한 규제는 없고 냉장 유통에 관한 법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냉장 보관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냉장 보관의 온도에 따른 유통기한을 설정해놨습니다. 이건 역시 권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건 세척 계란에만 해당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달걀 유통에 관한 규정도 복잡합니다. 결국 실온 계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외는 냉장과 실온 달걀에 관한 법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통기한을 설정해놓고 그다음에 온도를 반드시 지키도록 냉장 온도를 저기하도록 조건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계란을 생산해서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신선도가 바로 대폭 떨어져서 식감이 떨어지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좋은 보관 조건과 저장 조건에서만 관리를 하면 90일, 100일까지도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가 볼 때는 그러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계란 신선도를 유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신선한 계란을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보다도 당장 지금 현재 그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으로 미봉책으로 소비자 단체가 그것도 일부죠. 소비자 단체 요구하니까 마치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알 권리를 주는 것처럼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계란 집화장 시스템이 완성된 조직에서 시작돼야 할 사업인데
현재 산란계 산업의 실정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란 생산자가 아닌 계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일부가 산란계 농장에 계란 무게를 구분하는 선별기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식약처 측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선별 포장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농장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떠안게 돼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실행할 수 있는 집화장의 규격은 하루 100만 개를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선별기와 혈반기 등을 기본으로 구비하고 또 해썹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 만약 이러한 사업을 농가에서 실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혈반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한 곳밖에 없을 뿐더러 비용 또한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간 계란의 유통 구조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식약처 측의 의견대로 식용란 선별 포장이 갖춰진 한 기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충남 아산의 한 양계 농가.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 준하는 GP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10년 전이면 유통에 관한 제도도 시행되기 전인데 어떤 이유에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에 해썹 인증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식자재 납품 때문에 등급란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식자재에 들어가는 1등급란은 산란 일자를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란 일자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란 일자 찍으면 냉장 보관을 또 해야 되고 따라서 이 GP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10여 년 전 AI 발생으로 소비자가 달걀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달걀을 생산해야겠다고 생각한 농가 대표는 선진국의 계란 유통 시스템을 공부해 국내로 들여왔다는데요.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시행한다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척기와 건조기는 일반 농가에서도 볼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부터는 장비가 다른데요. 깨진 달걀을 검사하는 파란 검사기와 달걀을 소독하는 UV 살균기, 혹시라도 금이 간 달걀을 선별하는 파각 선별기, 그리고 혈반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달걀 표면에 산란 일자를 표기합니다. 4월 달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진 농가에서만 생산한 달걀만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곳 대표 역시 달걀의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것이 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산란 일자는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데 산란 일자를 찍어주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란 일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란을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 상미 기간을 중시해서 유통 기간이 중요한 거지 산란 일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걀은 산란 일자 표기보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냉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요. 유통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냉장 보관이 중요한 달걀, 세척 달걀과 한번 냉장 보관을 했던 달걀은 냉장 상태로 유통 또는 저장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생산 농가에서부터 유통을 거쳐 최종 판매장까지 모두 냉장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현실이라 이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GP는 저희들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피를 가지고 있는 데가 13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가 우리나라의 지금 냉장 유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다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피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나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도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산란일자에 대한 유통기한 그리고 0에서 10도에 대한 보존기간 이런 것이 형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식약처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선별 포장업을 농가, 상인, 농협이 해도 된다고 발표하다가 다시 농가로 넘기고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계란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검증 단계를 거치겠다. 게이트키퍼 만들겠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산자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를 하기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시설과 함께 해썹 인증을 받아야 돼요. 또 이거를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과연 이윤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예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인데 그 자체가 지금. 그 생산자가 부담하든지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부담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여기 대해서 부담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부도 여기 대해서 무슨 보조금을 주겠다는 지금 아무 저기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야. 근데 제도는 덜렁 만들어서 사활도 시행하겠다고.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책임한 거예요. 30년간 양계장을 운영한 정 씨. 그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에 4만 개 정도의 달걀을 생산한다는 농가. 그는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큰 기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였습니다. 그렇기에 별도의 세척기계도 보관 장소도 넉넉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달걀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 농가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역시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에게 정부의 대책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 선별업이 시행된다면 소규모 농가의 정 씨 같은 경우는 점점 재고가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생산하는 거하고 공급하는 거하고 수요가 거의 맞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제 낳는 거는 무조건 재고니까 오늘 거만 신선한 거고 어제 낳는 건 무조건 재고니까 이 상인들이 이제 재고를 안 넘기려고 농장에서 계란을 또 조금씩만 사가니까 농장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쟁력이 중요한 양계업계에서 영세 농가들은 재고만 쌓여가고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산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농가들의 달걀을 운반하는 유통상인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는데요. 유통상인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 입장으로서 매우 난감한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제작진은 어렵게 한 유통상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정부의 난해한 대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말합니다. 우유 같은 거 살 때 요새 생산일자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날짜가 덜 된 걸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점점 재고가 되고 안 빠지는 건 나중에 버려야 된다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농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집화장으로 일단은 나가지만 집화장에서 예를 들어서 소비를 못 시킨다 그러면은 농장의 집란을 저희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소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농장도 또 쌓이는 거고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생산자죠. 지금도 5만 수 미만짜리가 전체 양계 수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5%예요. 아직도 상당량의 그 프루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으란 얘기죠. 생산일자가 표기된다면 소비자들은 최근에 출하된 것만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의 정책은 결국 영세 농가들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계 농가들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여전히 시위를 멈출 수 없다는 농가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정부에 더 강화된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정책은 어떤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겪었던 그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 악몽,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가 나고 피해가 있어도 다 받아들여갖고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약처자는 대로 가면은 우리가 입은 고통이나 손해에 비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는 더 상실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지난번에 대책을 세워갖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반복됐네. 우린 그때는 소비자한테 이제 신뢰를 이들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한 번이지. 그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거를 확실하게 추진하자 이거죠. 법이라는 건 결국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그 실효성과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 이런 그 생산자 단체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그 극심하게 반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도 귀를 기울여서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이렇게 본인들에게 찬성하는 쪽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좀 취합을 하고, 정말 이게 반대쪽의 논리대로 해서 이런 비용과 손익을 따져봤을 때 실제로 찬성하는 논리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좀 해봐야 되고요. 정말 원인이 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농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표시로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정책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달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식약처. 그리고 규제를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시간과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양계 농가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달걀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명확한 규제와 또 제도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제 한쪽의 소리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농가들의 목소리와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완벽한 규제와 제도를 위해서 토론하고 또 검증 후에 안정적인 달걀 유통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